자, 이전 시간에 캐릭터 기본형 캐릭터 아트에 대해 알아봤었죠. 오늘은 이어서 캐릭터 아트 섹션에서 캐릭터 기본형을 어떻게 만드는지 직접 한번 실습을 통해서 만들어보고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유유케어 아트 디자인입니다. 자, 이전 캐릭터 아트 영상 1편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캐릭터 아트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주요 핵심 내용을 같이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우선 캐릭터를 기본적인 스케치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생략을 했지만 캐릭터를 벡터화 시키기 전에 기본적인 캐릭터에 대한 스케치를 먼저 하시고요. 이렇게 파일을 불러오고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꼭 이 스케치 버전의 가운데 센터에 그리드를 꼭 놔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드를 그리는 이유는 지금 이 이미지처럼 저희가 이 상태에 이제 트레이싱지처럼 저희가 이렇게 투명도를 주고 이미지를 잠근 다음에 그 위에 펜툴로 작업을 하게 될 건데, 반만 저희는 작업을 하고 반은 나중에 반전을 시켜서 나머지 반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 가운데 기준점을 꼭 이렇게 그리드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자, 펜툴로 먼저 라인을 먼저 딸 겁니다. 자, 간혹 이 연필 툴로 뭐 라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딱 엣지 있게 떨어지는 라인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는 작업에서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무조건 펜 툴로 작업을 하시길 바라고, 연필로 할 수 있는 작업은 작은 요소들의 디테일한 부분들, 소품들, 이런 부분 활용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 기본 캐릭터에 대한 형태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엣지 있는 라인을 통해서 하시려면 저는 펜툴을 무조건 쓰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펜툴을 통해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충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만 딱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도 딱 정확하게 스냅이 돼 가지고 이 걸려져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정확하게 이 기준점, 반전이 되는 기준점에 맞추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안에 것도 만약에 작업을 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예를 들어 샘플로 가져왔어요. 지금 육안으로 보실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걸 한번 여기에 놓고 제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한번 반전을 시켜서 한번 놔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제가 이거 그리드를 지우고, 여기 보이시나요? 분명히 이 그리드가 있던 기준점에 이 아웃라인이 한쪽이 여기가 지금 들어간 거예요. 이미지를 크게 확대해서 제가 와이어프레임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에 공간이 생기면서 반전되는 부분이 일자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요런 결론은 이렇게 약간 움푹 파인 왜곡이 생긴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작게 볼 때는 티가 안 나요. 그죠? 기본형 항상 정확하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틀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 되게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앵커 포인트 작업을 통해서 좀 쉽게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눈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곡선 형태 이런 거 이렇게 찍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살 수 있어요. 한 번에 맞춰서 그릴 수 있어요. 여기도 뭐 이렇게 해서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예를 들어 직선으로 그냥 그려놓고 펜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Alt를 누르시면 여기 지금 이 곡선 형태의 아이콘이 생성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네, 이렇게 내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만약 Shift까지 누르면 이렇게 딱 떨어지게, 그 지금 Alt만 누르시면
좀 자유롭게 이 안에서 펜 툴에 대한 변형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이게 이렇게 맞춰서 노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게 더 쉬우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노는 게. 결과는 같지만 앵커 포인트 툴을 통해서 이렇게 수정해서 써라. 특히 이거에 대해서 가장 이 효과를 또 발휘한 부분이 이런 귀 같은 거 그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귀를 여러분이 그리신다고 하면 약간 지금 라운드 형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라운드 주고 또 여기도 라운드를 주고 여기 라운드 주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크게 키워놓고 하지 않는 이상 지금 다 보면 삐뚤빼뚤 포인트들이 지금 다 어긋나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걸 또 후보정을 또 해주셔야 돼요. 이런 후보정들을 또 해줘야 됩니다. 자, 벌써 이렇게만 하더라도 작업이 쉽지가 않죠. 이것도 가운데 이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지금 딱 봐도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기본적인 직선이나 도형에서부터 출발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펜툴의 앵커 포인트 툴 Alt를 써가면서 어떻게 조금 더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또 핵심 포인트, 자, 라운드 커머스를 주는 건데 지금 자, 이 형태에서 지금 컨트롤을 누르게 되면 여기 자, 이 선택된 상태에서 지금 보이시죠? 컨트롤을 누르면 이 라이브 코너 포인트가 나옵니다. 보이시죠? 이거를 조정하면 라운드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이런 라운드가 벌써 바로 만들어졌죠? 그것도 딱딱 떨어지게 각 모서리마다 다르게 넣고 싶으시면 여기 클릭을 하신 다음에 해당 부분만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이 코너 값을 변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지금 이 안에 문양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이렇게 직선으로 그냥 작업을 해 두시고 코너를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그럼 벌써 기본적인 게 만들어졌잖아요. 내가 여기는 더 피고 싶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클릭을 하면서 어떠신가요? 난 여기를 더 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쉽게 만들어졌죠. 벌써 이게 그냥 그리면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다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직선 형태로만 작업을 하셔도 돼요. 선택 툴을 해놓고 컨트롤 누르시면 어떻게 된다? 라이브 코너가 나오죠. 그러면 각각의 이 코너 자리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라운드 커머스를 줄 수가 있고 펜 툴을 선택한 뒤에 또 Alt를 누르시고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를 나는 이쪽을 좀 휘게 만들고 싶다.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수월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 되고 난 다음에 반전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완성형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맞아.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입니다. 간혹 작업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에 라인을 채우셔가지고 결과물은 똑같습니다. 라인을 채우셔갖고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결과는 같지만 나중에 이 부분을 가지고 수정을 하거나 활용할 때 굉장히 이게 더 힘듭니다. 선과 면을 분리를 해 두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나중에 이 상태에서 선만 선택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이게 데이터가 나중에 레이어도 여러 개가 생기고 오브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힘듭니다. 면과 라인으로 통으로 되어 있는 작업은 추천을 드리지 않고 지금 여기 한번 보십시오. 라인이 따로 있고 그 밑에 면이 있고 여기도 라인 따로 있고 면 따로 있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약에 이게 지금 없는 상태 그냥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라인을 잡고 컨트롤 C를 누르고 컨트롤 B나 F를 누르면 같은 자리에 그대로 복사해서 컨트롤 F는 프론트죠. 맨 앞으로 놓고 B는 백은 맨 뒤로 놓습니다. 자, 컨트롤 C, 컨트롤 B를 눌러 볼게요.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 자리에 그대로 맨 뒤로 복사가 됐어요. 이미지 하나가. 자, 그러면 그 뒤에 복사된 이미지를 면으로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앞으로 와서 그런데 뒤로 보내볼게요. 자, 쉽게 만들어졌죠. 이런 식으로 계속 면하고 라인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자, 그러면 작업을 한 것들을 모아서 그룹화 시키고 반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 얼굴 부분만 제가 그룹을 시키고 요거를 반전을 시키면 되겠죠. 그것도 반전을 시키실 때 항상 어떻게 하신다고요? 요걸 누르시고 여기 Alt를 눌러서 요 포인트 지점에다 꼭 대시고 기준점을 만년해 놓고 카피를 누르셔야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레이어가 뒤로 갔는데 다시 앞으로 뺄게요. 지금 분명히 반반 돼 있죠.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작업이 이런 식으로 또 완료가 됐고요. 제가 면 타입도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저렇게 아웃라인만 있는 캐릭터를 기본으로 쓰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면 타입의 캐릭터 아트웍을 주로 또 상품화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기본적으로 면 타입도 제공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라인과 면을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떤가요?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이 면 타입을 뽑기가 쉬운 거죠. 지금 제가 미리 뽑아놨는데 이렇게 구분을 하기 쉽기 때문에 제가 면과 또 라인 타입을 꼭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구분을 해두는 걸. 이렇게 기본적인 필 채우기를 통해서 면과 선이 같이 있는 타입은 권장드리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면 타입 같은 경우에는 라인 타입과 다르게 같은 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경계선 부분이 면 타입에서는 구분이 안 될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이 바디와 다리 부분이 같은 색상이다 보니까 경계선을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라인은 라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면은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그림자 효과를 넣어서 구분을 하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작업을 하기 위한 공정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그림자를 원하는 그림자를 그냥 이렇게 대충 그려줘요. 넘어가도 됩니다. 어차피 클리핑 마스크처럼 이 안에다가 집어넣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 몸통 안에 집어넣을 예정이잖아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일단은 잘라내기, 컨트롤 X로 잘라내기를 하고 클리핑 마스크를 씌울 대상을 선택한 뒤에 여기 보시면 드로우 인사이드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여기 점점점 선이 보이면서 이게 지금 클리핑 마스크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제가 아까 컨트롤 X를 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붙여넣는 게 뭐라고 했죠? 컨트롤 Shift V라고 그랬죠? 네, 그 자리에 그대로 붙여넣는 것. 자, 이렇게 놓게 되면 어떻게 됐죠? 들어왔어요. 자, 이거의 특징이 뭔가요? 클리핑 마스크랑 효과가 똑같죠. 어디를 나가도 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쉽게 클리핑 마스크 효과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면과 선으로 되어 있는 타입과 면 타입까지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작업하실 부분은 이 라인 타입과 그레이스케일입니다. 자, 그레이스케일은 뭐 너무 쉽죠. 그냥 에디트 기능으로 바로 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복사를 해서 여기 에디트에 에디트 컬러가 있습니다. 여기에 친절하게 컨버트 투 그레이스케일이 있죠. 자, 그레이스케일로 바꾸면 바로 이렇게 바뀝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유의사항을 하나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그레이스케일 하는데 제가 유의사항과 꿀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건 눈으로 직접 한번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이게 색깔이 빨간색이 아니고 예를 들어 뭐 파란색 계열이라고 쳐볼게요. 이렇게 지금 컬러일 때는 어떤가요? 구분이 명확하게 가죠. 옐로우 톤과 파란 이 블루 톤이. 근데 이게 제가 이거를 그레이스케일로 바꿨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그레이스케일로 휙 바꾸니까 어떤가요? 분명히 차이는 있어요. 색깔이 아주 은밀하게 차이는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원래 오리지널 캐릭터하고 같아 보이나요? 갑자기 완전히 다른 캐릭터가 돼버렸죠. 분명히 이
톤이 있는 게 생명인데 그 키포인트가 사라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무작정 이렇게 그레이스케일만 돌리는 거를 추천드리지 않고 이렇게 하시되 항상 보정을 할 수 있는 걸 대비를 하시고 이렇게 한번 돌려보시는데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내 오리지널 캐릭터가 예를 들어 만약에 파란색이다. 그레이스케일로 돌렸을 때 이렇게 명도 차이가 구분이 안 가고 가독성이 떨어지면 여러분이 여기서 직접 좀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톤을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이런 후반 보정 같은 경우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잡기 위해서 캐릭터 아트의 그레이스케일을 하는 겁니다. 기준을 항상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건 어디에 쓰일까요? 이런 1도 컬러 같은 흑백 아트는 아직도 흑백 컬러로 인쇄를 하는 곳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상품을 하는데 단가를 아끼기 위해서 어떤 설명서라든지 이런 매뉴얼 조그만 그런 거에 컬러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런 그레이스케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명도 차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을 여기서 제공을 해주시는 거고, 자, 라인 아트는 어디에 쓰일까요? 보통 라인 자체도 쓰이지만 1도 컬러에도 같이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1도예요. 여러 가지 도수에 있는 컬러가 아니라 딱 한 도수의 컬러만 사용할 수 있을 경우, 뭐 예를 들어 뭐 박스 포장지라든지 인데 인쇄를 해야 되는데 1도밖에 인쇄가 안 된다. 이럴 땐 여러 가지 색깔을 쓰면 단가도 올라가고 딱 한 가지. 지금 그레이스케일만 해도 한 가지 색이 아니잖아요. 회색, 진회색, 그쵸? 벌써 3-4개의 색깔이 쓰이고 있죠. 아무리 컬러가 아니더라도. 근데 이거는 지금 오로지 검정색 하나만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 아트 및 1도 컬러, 1도 인쇄 시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활용성이. 그래서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배경의 색에 따라서 이렇게 라인 아트를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캐릭터 기본이 되는 캐릭터 아트를 한번 알아봤어요. 항상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 캐릭터 아트를 기본으로 수많은 응용이 파생되고 또 활용되기 때문에 이거 틀리면 전부 나중에 다 틀리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기에 사전에 꼭 캐릭터의 기본 근간이 되는 캐릭터 아트는 무엇보다도 꼼꼼하게 세팅을 하셔서 캐릭터의 정확한 기준이 되도록 해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캐릭터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정말 필수인 캐릭터 매뉴얼북, 여러분들도 직접 캐릭터 매뉴얼북을 만들어 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드리고자 이렇게 캐릭터 매뉴얼북 만들기 시리즈 영상과 실습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하시면 유유케어 아트 디자인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매달 오프라인 강의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며 실무에 유용한 도움이 될 자료들을 따로 정리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상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움이 되는 정보와 서비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